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뉴욕 맨하튼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매장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재건을 돕는다며 불법으로 시공한 사람들이 LA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결승전 티켓 가격이 최소 600만 원을 훌쩍 넘는 등 최대 5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19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미국 현지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나흘 만에 2,0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뉴욕 맨하튼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매장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매장 7층 화장실에서 38세 여성이 생후 10개월 된 딸의 기저귀를 갈던 중 다른 여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용의자를 제압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피습으로 보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출신 43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It's very scary, for sure. Yeah, it stinks. We keep our heads high, right? We try to pay attention. 피해자와 남편은 모두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며칠간 겨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수마스 지역입니다. 4m 이상 물이 차올라 마을이 잠겼고 주택 지붕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소방 헬기가 구조합니다. 인근 지역에선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된 운전자에게 드론으로 구명조끼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북쪽 벌링턴시에서 게지슬로 강이 범람해 주택 침수가 시작되자 당국은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So we've been here 9 years. We've had like flood warnings. Never has this slough that's right here now. It's never come up over the road or out of the secondary ditch.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수마스 검문소는 폐쇄됐습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과거에도 심각한 홍수를 겪었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주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Just stay home for another day or two, and these things should improve. But it's a dangerous situation out there, absolutely. 수위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워싱턴주에는 일요일 다시 폭풍우가 예보돼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노린 불법 시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불법 시공자 5명을 중범죄로 기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알타데나 이튼 화재 지역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재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곳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터 곳곳이 콘크리트 잔해만 남아 텅 비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이 지연되는 혼란 속에서 피해 주민들을 노린 불법 시공자들의 접근이 이어지자 LA 카운티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튼 화재 피해 지역에서 무자격으로 시공 계약을 시도한 불법 시공자 5명을 중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면허 없이 공사를 제한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무자격 시공을 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의 경우 공사 대금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You can't go after insurance to try and recover your loss. And you now want to sell it years later, you'll have to show the house is not permitted, it was built by an unlicensed contractor, and the value of your house will go down tremendously. 한인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불법 시공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인 중에서도 값을 싸게 하려고 하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이 남의 라이센스를 살짝 빌려서 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일이 더 커지게 되죠. 전문가들은 공사를 맡기기 전 시공업체의 면허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사업체하고 면회를 할 때는 건축 시공 면허를 반드시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번호를 가주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당국은 재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가 입장권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가장 싼 좌석이 최소 600만 원을 훌쩍 넘는 등 지난 대회보다 최대 5배 이상 폭등해 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을 마친 FIFA는 입장권 세부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결승전은 가장 싼 좌석의 가격이 4,185달러, 우리 돈 617만 원이고 1등석은 8,680달러, 무려 1,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2022년 카타르 대회와 비교하면 5배 넘게 치솟은 겁니다. 또 공동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개막전은 중간 등급 좌석이 2,300만 원에 달하고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인기 국가들의 입장권 가격도 100만 원을 웃돕니다. 유럽의 서포터즈 단체 FSE는 이번 월드컵 가격 인상이 월드컵 전통에 대한 역대급 배신이라며 FIFA의 판매 중지까지 요청했습니다. FIFA needs to pause and consult. That's the only way forward. $30,000 for a family of 4. The vast majority of football fans can't afford this. 우리나라 경기의 직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를 중간 등급 좌석에서 보려면 입장권 가격만 189만 원이 들고 살인적인 북미의 숙박비와 2시간 이동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서 참가국까지 늘려넣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겁니다. 1,000만 원 이상 정도 부담을 해야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월드컵부턴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유동가격제가 적용돼 대회가 임박할수록 인기 경기의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19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뉴욕, 애리조나, 하와이 등 19개 주가 참여했으며 행정부의 수수료 부과와 정책이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기업들의 채용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리 앱스타인이 함께 찍힌 사진 19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 다른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맥락은 없으며 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숨졌으며 그와 연루된 유력 인사 명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에 대한 미국 현지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나흘 만에 2,0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미국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총 2,346명이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50여 명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SJKP는 올해 안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JKP는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본사가 보안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밝히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나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다른 국가나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 6월 강화된 이민 단속 여파로 한국으로 자진 추방된 한인 퇴역 군인 박세준 씨가 연방 청문회에서 다시 조명됐습니다. 세스 매거지너 연방 하원 의원은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박 씨의 참전 경력과 퍼플아트 수훈 사실을 언급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놈 장관은 박 씨 사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He's looking at Mr. Park's case to see if you can help him find a pathway back to this country that he sacrificed so much for? I will absolutely look at his case, but I want you Thank to you. remember Madam that Secretary. 박 씨는 PTSD와 약물 문제를 겪으며 영주권이 소멸된 상태로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던 남성의 비상 낙하산이 갑자기 펼쳐지면서 비행기 꼬리 날개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9월 15,000피트 상공에서 낙하산 손잡이가 비행기 날개에 걸리며 스카이다이버가 날개 아래에 매달린 채 끌려갔습니다. 다이버는 스스로 낙하산 줄을 절단해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착지했으며 비행기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항공기가 허용 중량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 고속 추격전을 벌이던 남성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대시캠 영상에는 지난달 플로리다 키스 지역에서 23살 용의자가 시속 120마일, 약 190km에 달하는 속도로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순찰차와 다른 차량을 피해 달리던 차량은 보트와 충돌하며 멈춰섰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을 도주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헤이워드 지역에서 가스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목요일 아침 9시 35분쯤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주변 주택들도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We looked outside and it's like smoke, and when we watched our camera, it was like a bomb went off in their house. 조사 결과 이번 폭발은 외부 공사팀이 지하 가스관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한국 국가보훈부가 매입해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LA 흥사단 옛 단소의 리모델링 기공식이 어제 카탈리나 단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정비해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을 갖춘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사적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후 전시 설계 등을 거쳐 2027년 3월 이전 개관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김영한 LA 총영사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 최석호 37지구 가주 상원의원, 한인 존리 LA 12지구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캐런베스 LA 시장실이 연말을 맞아 이민 단속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 전역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가 연말을 맞아 이민 단속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17일까지 시청 등 공공시설에서 새 장난감과 책, 스포츠용품, 겨울 의류와 위생용품 등 생활 필수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연말의 희망과 공동체의 온기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CB은행이 전국 최고 중소은행에 선정됐습니다. PCB은행은 권위 있는 월가 투자 자문사인 파이퍼 샌들러가 선정한 미국 내 최고 24개 중소 커뮤니티 금융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PCB은행은 성장률과 자본 건전성에서 최고 수준의 경영 지표를 기록했으며 전국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LA 한인 포토그래퍼 모임인 찰리 앤 더 포토 팩토리가 첫 번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크리스 김과 브루스 채 등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을 지닌 13인의 사진작가가 각자의 렌즈로 포착한 캘리포니아의 다채로운 얼굴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전시회는 갤러리 웨스턴에서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한인 여성이 내년 일리노이주 감사원장 선거에 출마해 화제입니다.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 김 씨는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감사원장에 출마한다며 일리노이의 다음 장을 여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청구서 체납 해소와 9차례 신용 등급 상향, 재정 시스템 현대화와 투명한 회계 행정을 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링컨 경찰은 링컨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소음 문제로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인 후 부엌용 칼로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노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번졌던 Z세대 반정부 시위가 이제 유럽까지 확산됐습니다. 오랜 부패와 물가 폭등에 분노한 청년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불가리아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광장에 어젯밤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가 부패 지수가 유럽 최하위일 정도로 만연한 정치 부패 속에 물가 폭등이 몇 년째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Z세대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기했던 유로화 사용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자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Ние не протестираме само с бюджета. Ние протестираме с сваляне н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за тази безотговорност, за тази безхаберщина и за тази свинщина България. 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로센 젤라스코프 불가리아 총리 퇴임을 외쳤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쓰이는 분담금을 올려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най-вече на данъците, защото трябва да се спрат всички кражби, а не постоянно да се увеличава данъчната тежест върху хората. 불가리아 정부는 국민 반발에 이달 초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을 철회했지만 전국으로 번진 시위 열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 불신임 투표 직전 젤라스코프 총리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Че не преди гласуването на вота на недоверие, днес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подава оставка.
올 들어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Z세대 시위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유럽에선 불가리아가 처음입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유럽 내 Z세대 분노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야 핵심 인물들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통일교 인사들은 접근할 대상을 여권 2개 라인, 야권 3개 라인이라고 언급했고 여러 인물의 이름을 꺼내면서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가 확인한 녹취록은 지난 2022년 1월과 2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전 부회장 이현영 씨 간의 3차례 통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을 전방위로 접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통일교 측이 대선 한 달 전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준비와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은 여권은 2군데 어프로치, 즉 접촉했다며 하나는 직접 청와대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 언급됩니다. 또 한 축으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선대위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씨 등을 거론합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여할 해외 주요 인사들과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논의 과정에선 명단을 주면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 측을 비롯해 야권은 3개 라인을 가지고 했다며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을 거론합니다. 또 잘해야 되지 잘못했다가는 5년이 괴로워진다며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대선 7일 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걸로 알려졌는데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의도가 클리어, 즉 명확한데 그걸 다시 우리가 브릿지, 즉 다리를 놓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과 접점을 유지하다 한 총재 결정 이후 윤석열 후보 측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한국협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일은 윤영호 씨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부터 대북정책 정례회의를 시작합니다. 내년 초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 정부 내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한미의 대북 메시지를 단일하게 정리하겠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다음 주 초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본격화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 북미 대화 재개와 한미 훈련 같은 대북 현안을 조율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But we'll come back and we'll, at some poin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meet with North Korea.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계기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조회의는 한미의 대북 메시지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미훈련 조정 등을 주장하며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그런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외교부가 한미협의의 주체가 된 만큼 한미 공조를 우선시하는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이 조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에서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 결과를 본 뒤 대화 재개의 의지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덜란드 맥도날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광고 영상을 3일 만에 삭제했습니다. 형편없다는 혹평이 쏟아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재행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끔찍한 때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선물 가게에선 인형 쟁탈전이 벌어지고 산타의 설매는 교통체증에 막힙니다. 유럽의 성탄절 풍경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이 광고는 배우들이 촬영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는데 맥도날드가 지난 6일 네덜란드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자마자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광고, 어설픈 촬영과 편집, 배우도 촬영팀도 없이 끔찍하다라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AI로 만든 광고가 배우와 합창단 등 사람 일자리를 뺏은 것 아니냐는 반발까지 제기됐습니다. 광고 제작사는 AI로만 만든 게 아니고 7주간 전 팀원이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해당 광고는 삭제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언론에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카콜라는 세계 최초로 AI로만 크리스마스 광고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돌지 않는 차바퀴 등 낮은 완성도에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이 사라진 영혼 없는 광고라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올해도 AI로 만든 크리스마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짧은 제작 기간과 비용 절감 때문에 기업들은 AI로 광고를 만들고 있지만 기계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거부감은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네, 오픈 AI가 지난달 챗GPT 신규 버전을 발표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버전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나온 구글의 제미나이가 흥행하자 출시를 앞당긴 건데 AI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새로 출시된 챗GPT 5.2 모델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약 4분 정도 지나 공전 속도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요청을 받은 한 달 전의 9버전보다 그래픽 수준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픈 AI는 GPT 5.2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로 엑셀과 코드 생성 등 복잡한 작업을 더 잘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GPT 모델을 업데이트한 건 이례적입니다. 주간 활성 이용자만 8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AI 기업이지만 최근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3가 GPT를 뛰어넘었다는 반응이 나오자 위기감에 출시를 서둘렀다는 분석입니다. 오픈 AI CEO 샘 올트먼도 최근 사내에 코드레드, 이른바 경계령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무용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강점으로 내세워서 빠르게 이제 인식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이탈자들도 많을 것이고. 오픈 AI가 발표한 GPT 5.2 모델 성능을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박사급 추론 능력 성능 평가에서 제미나이 3 프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와 음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분야에선 구글을 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C 모니터 뒷면 사진을 주고 연결 단자별로 용도를 사진 위에 표시해달라고 했더니 GPT 5.2 모델의 위치인식과 설명 정확도가 제미나이 3 프로에 비해 떨어집니다. 새 모델로 반경에 나선 오픈 AI는 디즈니, 어도비와의 협업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챗GPT 발표 후 이어온 오픈 AI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AI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인공지능 챗봇이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오픈 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코네티컷주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타인 에릭 솔버그란 5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들 유족이 넉 달 만에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와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솔버그가 챗GPT와 대화하며 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추켜 세우는가 하면 어머니를 적, 감시자, 위협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현지 언론에 공개된 실제 챗GPT 대화 내용을 보면 솔버그가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가 환각제를 자신의 차 환풍구에 넣었지만 자신은 무사했다고 말하자 챗GPT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며 두둔하고 배신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며 대응 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오픈 AI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용자의 정신적, 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챗GPT 학습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10대 이용자 등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AI 챗봇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살인 사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ven when the creators try to get the AIs to stop, AIs will tell people who are vulnerable that their ideas are wonderful, that they're a genius, that they're the chosen one, that they're being suppressed by a conspiracy. This is weird behavior that comes out of these AIs. 미국 42곳의 주 법무장관들은 오픈 AI와 구글 등 13개 빅테크의 공개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안전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연말 연시 한인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근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